오늘 코스피가 1.6% 하락했죠. 코스닥은 3% 넘게 하락하면서 패닉장이 또 왔습니다. 어제 나스닥도 3% 넘게 하락했어요. 어제 1% 넘게 상승하고 있다가 갑자기 3% 넘게 하락하면서 5% 가까이가 하락하게 된 거예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들도 있지만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패닉을 줬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은 10%, 이더리움 20%, 나머지 코인은 30% 이상 하락하고 있고, 테라라는 코인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 여파로 코인 시장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공포에 질려버리니까 주식시장도 크게 흔들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식시장을 보면요, 애플이 5%, 테슬라가 8% 빠지는 유례를 볼 수 없는 수준의 이제 투매가 벌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투매가 벌어졌느냐? 아무래도 코인 쪽에서 흔들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빨리 현찰이 필요하니까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동안은 많이 떨어져도 애플은 안 흔들렸는데 이제 애플까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공포에 많이 질렸구나. 코스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같이 기술주에 가까운 주식들이 더 많이 떨어졌고요.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6% 이상 하락했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내던졌다, 이거 외에는 표현이 안 돼요.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조금 더 높았다, 이래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저번주 목요일 금요일에 급락이 있었고 이제 화요일에도 급락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시장이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제 코인에서 쇼크까지 나니까 시장이 올 게 왔다.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다라고 경고해도 계속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외부에서 빵 하고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증시도 터져버리는 거죠. 지금 공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차, 3차 문제가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1테라 1달러, 예를 들어서 달러처럼 이 코인의 가치를 연동하는 겁니다. 패깅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달러와 패깅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홍콩 달러가 있습니다. 이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복원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도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패닉장이 벌어진 거예요. 패닉장 이후에 무너진 심리를 다시 끌어올리려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욕심을 다시 대중한테 심어줘야 되는데, 공포에 가득 질린 사람들한테 다시 욕심을 심어준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데인 사람들이 다시 탐욕을 가지고 달려들어줘야 되는데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특징이 한번 등을 돌리고 나면은 잘 안 돌아옵니다. 이 코인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번 코인 하락으로 가장 크게 돈을 잃은 세대들이 이 젊은 세대들인데, 코인을 하게 된 이유는 돈이 없어서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으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돈이 많았다라 그러면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데로 들어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푼돈이라도 많이 벌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시총 9위였던 테라가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코인 간의 거래가 기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요, 변동성을 최소화해야 돼요. 가격의 변동성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테더랑 테라라는 게 있어요. 테더는 달러를 보유해서 1대1 교환 비율을 가져갑니다. 반면에 테라는 달러를 보유하지 않는 상태로 1대1 교환 비율을 맞추겠다, 그래서 완벽한 탈중앙화를 꿈꾸겠다, 이렇게 만들어낸 코인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테더조차도요, 테더가 주장하는 준비금과 실제 정부가 조사했던 금액이 서로 달랐습니다. 2017년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건데, 테더 시총 대비 준비금으로 보유한 달러가 7분의 1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6배나 더 많은 가짜 테더를 발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과징금을 맞았다는 뉴스가 작년 10월 달에 나왔었죠. 이런 모럴 해저드에서 발생한 게 은행이었었습니다. 과거에 유럽의 은행들이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금을 보관해주고 금 교환증을 써줬습니다. 그래서 금 교환증으로 서로 거래를 했었죠. 금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면 무거운 걸 뭐하러 찾고 있어요. 그냥 금 교환증으로 서로 거래를 하면 되니까. 은행에서 보니까 실제로 묶여있는 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보유한 금보다 더 많이 교환증을 써주면 어떨까 라면서 돈놀이를 하기 시작한 거죠. 더 많은 돈을 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은행들이 탄생하게 된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요, 은행이 금 교환증만큼 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뱅크런이 터지지 않는 한 보통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의 경우도 금태환제라는 걸 썼어요. 달러와 금의 가치를 패깅해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씁니다. 재정 적자가 벌어지니까 실제로 가진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발행하게 됐죠. 나중에는 금으로 교환해달라는 요구를 못 지켰습니다. 금태환제를 포기해버려요. 그게 1971년 닉슨 쇼크예요. 2년 뒤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었죠. 테라 같은 경우도 1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 루나 코인을 발행합니다. 이걸 시장에 팔아가지고 테라의 가격을 유지하는 시스템인데, 금 같은 자산 가치를 보장해주는 수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느냐? 테더가 1달러가 넘어가게 되면은 루나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이 테더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럼 테더의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겁니다. 이 테더가 1달러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테더 소유자가 루나로
환원을 합니다. 루나로 환원을 해서 이자를 받아가는 시스템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테더 가격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가격이 1달러에 맞게 계속 연동을 시키겠다 시스템이었는데, 뱅크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가격이 잘 유지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뱅크런 사태를 만들어버리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옛날부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테더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루나를 활용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루나를 사야 되는 이유를 계속 만들어줘야 됩니다. 루나를 보유하게 되면은 이자를 지급해줍니다. 연 20% 이자를 줘요. 그러니까 루나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고, 테더의 규모도 같이 늘어나게 된 거죠. 나중에는 루나의 예치금을 늘리기 위해서 LFG라는 곳에 준비를 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5월 10일 날 LFG 지갑에서 비트코인 4만 개가 빠져나가면서 공황이 발생한 겁니다. 테더 같은 경우는 담보자산 없이 루나의 폰지로 수십 조의 시총을 바칠 수 있는 시스템이었었다. 결국 폰지 구조라는 걸 알고 있는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공매도 세력들은 어떻게 전략을 짰냐면, 루나를 산다면 그걸로 테라를 대출해요. 그리고 테라를 테더를 바꿉니다. 테더로 루나를 다시 숏을 쳐요. 테라를 상환하는 것보다 숏 치는 게 수익이 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계속 루나의 가격을 하락시켜 버린다는 거죠. 이런 전략으로 지금 시장의 교란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테라 측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이제 대량의 비트코인을 매각하는 방법을 찾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패닉이 빠진 거고요. 아니면 테라가 루나를 무한 발행하는 방법으로 테라의 가치를 지금 복원시키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것도 당장은 해결법이 되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게, 루나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잖아요. 그럼 그 이자도 감당해야 될 거고, 루나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게 되니까 다시 공매도는 루나 숏을 또 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엉키면서 코인 시장이 엉망이 됐고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집니다. 1971년에 달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오일 쇼크라는 일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엉겁결에 해결을 했습니다. 원유 결제를 달러로만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동은 그 돈을 다시 미국과 영국에다 예치를 합니다. 달러 생태계가 유지가 된 거죠. 그런데 코인은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옐런이 스테이블 코인의 관뚜껑으로 이제 보내버리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 안정성에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정말 굉장히 빠르게 발언을 해요. 미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가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할 가능성이 이제 대두되게 되는 건데, 이 사태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죠. 발행하는 중앙 국가들,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코인계의 기축통화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죠. 국가로서는 눈엣 가시를 이번에 확실하게 규제를 해서 보내버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를 만들어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공매도 세력들입니다. 공매도 세력들은 국가도 도와주면서 본인들도 수익을 챙기게 되는 거겠죠. 한간에는 시타델이랑 블랙록이 이번 판을 준비했다라는 말이 떠돌고 있는데, 제미니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10만 개를 빌렸습니다. 공매도 사태를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시타델 같은 경우는 구린내가 좀 나죠. 월가 대형 헤지펀드이긴 한데 불공정 거래로 유명합니다. 보다시피. 그렇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입지를 뿌리째 흔들어 버리고, 옐런은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는 발언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관뚜껑의 못을 박아버리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왔고, 이게 주식시장까지 피해가 번지고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순망치안이라 그랬어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립니다. 코인이 흔들리면 주식시장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코인이 하락하지 않아야지만 주식시장이 괜찮다라고 봤는데, 코인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이번에 주식시장도 패닉이 온 거죠. 이 코인 시장의 충격이 잠시 가라앉고 나면은 이제 증시 충격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번 코인 하락장을 공매도 세력들이 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요. 더 큰 충격으로 몰아붙인 다음에 큰 이익을 더 내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2차 충격, 3차 충격까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신용을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버린 다음에 이제는 코인이 중앙화폐에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증시에도 숏을 치겠죠. 그래서 큰 수익을 내는 전략을 계속 구사할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증시도 한동안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빠른 정보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